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뭐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런 말은 이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이제는 공존하는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보합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과연 어디에, 그러니까 오를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초이스하는 이런 눈을 키우는 게 아주 부동산 투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힘드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를 포함한 저희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고민 상담을 통해서 아마도 부동산 지식을 좀 쌓아 가신다면 부동산 투자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부동산 정보, 지식, 그리고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 지형은 이 계획에 따라서 계획되고 또 움직일 예정인데요.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소장님께 확인해 볼게요. 네, 부동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 일단 뭐 임장 활동이다, 부동산 정보도 알아야 된다, 공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을 알아야 되거든요. 즉 부동산 정책, 규제,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발걸음 삼아서 발전을 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 유리한 위치에 서서 남들보다 한 두세 단계는 앞선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돈 버는 데는 더 빨리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달 3월 3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더 정확하게는 이제 안입니다. 안인데 이제 또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 조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연말쯤에 확실하게 다 집행이 돼서 내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점적인 내용만 몇 가지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도시 기본 계획 이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일단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도시 뭐 국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 뭐 재개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도시 기본 계획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죠. 이 부동산 어떻게 보면 도시를 꾸미는 데 있어서의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실효성을 담보하게 되는 법정 계획이고 최상위의 공간 계획이다. 따라서 뭘 개발한다, 뭐 한다 할 때 이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면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일예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있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꼭 투자에 부동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좀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서울시 일단 공간 자체가 포화돼 있죠. 그래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요거를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는 기존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지역의 개발이 답인 거죠. 그러면 정비 사업이 됐든 뭐 각종 어떤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요. 그리고 또 공장도 많이 짓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용지를 택지를 구분해서 개발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이젠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역에 대해서 기존 토지들을 이제 어떻게 탈바꿈 시키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를 않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 정도에 보시면 자 지금 도시 정비가 정체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난 시장 때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실제 노후주택지들이 많이 개발이 좀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서 많은 곳들이 해제가 됐죠. 물론 지금 새로 발돋움해서 진행되는 곳들도 있지만 이때 굉장히 많은 곳들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도시 정비 사업 자체가 좀 저하가 되고 동력이 떨어져 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규제. 그래서 10년 넘게 헛바퀴만 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제 한강변에 있는 고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게 되는 거고 용적률 많이 좀 높여준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건데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탈 6가지의 중점 사업을 진행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행 일상권을 조성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그냥 주거 지역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베드타운이라고 하죠. 주거촌이었다고 하면 여기를 주거 공간을 일자리와 여가 공간을 합쳐서 뭐 자족 도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주거 위주에서 이제 주변에 일자리와 여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도보로 인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다 만든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좀 그림으로 편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게 일반 주거촌이라고 한다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업무와 뭐 여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첫 번째 일상 보행권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것들은요. 역세권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소리를 돌려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시내의 역세권은 그 중요도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캐치하시고요. 역을 너무 멀리 벗어나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리고 재개발된다. 여기서 멀리 벗어나 있는 곳들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재개발, 정비사업보다도 오히려 역세권 개발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일상 보행권 그 권역을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빠르고 급하게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들은 더 빨리 그 소득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보행 일상권, 이 권역 자체를 보행 일상 권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서울시 전체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이게 다 보시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40년까지의 서울의 모습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두 번째, 요게 또 이제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가장 뭐 과거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일단 전 세계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천혜의 자원이죠. 한강인데 그런 한강을 위시해서 뭐 안양천이니 홍제천이니 크게 권역하천이라고 하죠. 안양천, 홍제천, 이쪽에 중랑천, 탄천 요 4대 권역하천과 한강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변 도시로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한강입니다. 한강변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수변화한다는 거에 가장 이제 앞으로의 큰 혜택을 받을 거면서 앞으로 중요시 될 게 보시면 여기 여의도 인근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이쪽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테니까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알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천동, 동부 이천동, 그러니까 용산이죠. 용산 아랫자락 한남동부터 옥수동 쪽까지. 그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반포부터 압구정 라인, 위쪽에 성수와 자양권을 합쳐지는 요 라인 자체가 앞으로 이 지금 서울 그 도시기본계획의 2040에 대해서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치 상승을 요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아래 보시면 딱 찍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비 사업 시, 즉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죠. 한강과 연계를 유도한다. 즉 이거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강과 연결해서 계획을 해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자양사동에 그 뚝섬 유원 지역이 있습니다. 이 뚝섬 유원 지역인데 요 인근에 보시면 이제 극동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극동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그러니까 역세권 재개발하고요. 역세권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 사업,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합쳐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이죠. 지금 3종 땅을 준주거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서 아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50층 규모로 이제 고도 한강 수변 라인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고도 제한을 없애게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좀 높게 지을 수 있어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행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반려가 됐던 상황이라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떤 힘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미리 염두를 해줬다면 굳이 괜히 헛수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이 극동 아파트 자체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뭐 빌라들을 같이 합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간선도로, 요 간선도로를 한강과 연계를 해서 뭐 위에 데크를 연결한다든지 뭐 나중에 그건 뭐 이제 간선도로를 이어라는 소리인 건데, 즉 개별적인 재건축은 이제 힘들다. 특히나 자양사동 같은 노후주택지 같은 경우는 한강이라는 천혜 자원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블록 단위로 묶어서 빌라를 다 합쳐서 같이 블록으로 묶어서 지금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1, 2구역 뭐 지금 신속통합에다가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 이 극동 아파트가 속해 있는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이따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1:1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더 자세히 투자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래 성장 거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중심지를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3대 도심과 7대 광역 중심, 그다음에 나머지의 지역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해가겠다라는 소린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도심과 여의도, 강남, 즉 3대 도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도심이 되겠죠. 먼저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세운상가 일대라든가 창신동 일대, 여기를 개발하다가 그냥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정체가 돼버리니까 도시가 난개발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했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정책에 대해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재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높이 규제를 일단은 완화를 좀 해보자. 그냥 똑같이 성냥갑처럼 똑같은 높이 획일적하지 말고 어디는 높이고 어디는 낮추고 또 높이고 좀 예술적으로 건물 자체를 만들자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좀 기본 완화를 해주자. 기준적으로 완화를 해주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주상공록 4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복합적으로 뭐 업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뭐 관광, 뭐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용적률 자체를 좀 한 지금의 4가지에서 한 7개까지로 좀 넓히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발 방식 자체를 좀 정비를 해서 도심을 좀 꾸미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의도죠. 이제 3대 도심 중에 또 하나인 여의도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금융 위주로 발전을 시킬 건데 요 수변 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는 지금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용산 이 용산의 정비창 개발을 통해서 이 가용 공간을 좀 확충하고 여의도의 공간 부족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여의도와 용산은 한 몸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때 일대가 굉장히 개발에 대한 여파가 있는 거고요. 여의도 주변으로는 이제 영등포 지역을 좀 연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노량진을 좀 연계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또 관심 있을 것은 자 여의도 주변에 맞은편에 있는 용산과 영등포 인근 노량진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인데요. 강남은 그렇습니다. 동서를 좀 합치자라는 의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분리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붙이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강남과 서초구를 좀 동서를 아우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요. 강남과 잠실 이렇게 탄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곳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묶어서 또 하나의 블록화하자. 그래서 강남은 세계 1등 도시를 만들자라는 이렇게 좀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7대 광역 중심인데요. 걔네들은 보시면 이 광역 중심은 6대 융복합 산업 거점, 신성장 산업 거점, 즉 산업의 거점 도시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암과 마곡을 잇는 곳을 방송, 문화, 미디어 쪽으로 좀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광화문에서 용산, 여의도, 가산 디지털밸리까지 특히나 용산과 가산 디지털밸리가 주가 되겠는데 이런 쪽에는 뭐 업무와 금융, 핀테크 쪽으로 해서 산업화 시키겠다는 소린 겁니다. 위쪽에는 창동과 청량리가 대표되는데요. 창동부터 쭉 이어져서 청량리, 왕십리, 성수 쪽으로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ICT 쪽으로 키우겠다, 즉 산업화 시키겠다, 일자리가 많이 늘린다는 소린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양재와 삼성을 이어서 수서 쪽으로 이어지는 곳은 R&D나 로봇,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자, 네 번째는 다양한 도시 모식, 즉 우리가 볼 거는 여기 도시계획의 대전환인데요. 과거에는 용도 지역 자체를 옛날이죠. 1800년 주거와 공업과 상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요거를 좀 이렇게 세분화시키자는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 더해서 업무와 관광, 공공까지 넣어서 용적률 자체를 완화시키고 훨씬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세분해 놓자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그냥 50층, 지금까지는 35층이 어떻게 보면 최고층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50층까지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역에다가 한번 펼쳐서 진행을 해보자. 한강변을 특히나 예를 들어 보면은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반포 1주구라든가 이런 쪽의 아파트들 보면 그냥 똑같은 아파트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좀 편차를 두면서 고층과 초고층이겠죠. 초고층과 또 아름다운 미관을 또 꾸며서 일단 건물 스카이라인 자체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끝으로 기반 시설의 입체화, 즉 서울시 25기 자치구 보면은요, 이 지하철이 다 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 정비 차량 기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이 도시 자체를 절단하는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메꾸던가 데크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절되어 있는 곳을 이어서 좀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지상철로 노출되어 있는 곳들, 차량 기지들 있는 곳들 주변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요. 그 주변 지역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토란 같은 팁이 아닐까 보는 거고요. 자, 지난달 3일 날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거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의견 청취,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공고를 하는데요. 일단 예상은 연내, 즉 22년 안에 이렇게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니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스타트입니다. 서울은 이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 괜히 엉뚱한 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 주변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절대 손해보는
그런 투자는 안 될 겁니다. 앞서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인 투자가 관건이 되는 거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오늘 시간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서울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고민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1 개별 상담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1:1 대면 상담 화면을 통해서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용산구 청파동이요 상가에 네,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고 네.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신 거죠? 네네. 예, 혹시 그 번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108에 12요. 108에 12요? 예, 12. 예, 108에 12 번지. 예, 네, 예. 지금 매도를 하셔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세한 예. 내용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네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기 걸리셨나 봐요. 예, 예. 목소리가 걸컥걸하시네. 예. 좋습니다. 용산 그 청파동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청파동 3가에 네. 여기 갖고 계시는 건데 그 언제 매수하셨죠? 파리 대책 전에. 그러면 2017년. 예, 예. 2017년 뭐 한 6, 7월이 되겠네요. 예, 예. 파리 대책 전이니까. 이때 매수하셨으면 이 지금 뭐 투룸이세요? 뭐 어떻게 되세요? 1룸이요. 3룸이요. 예, 예. 3룸이면 이때는 3억 후반 정도? 예, 예, 맞습니다. 네. 3룸을 매수하셨고.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얘를 더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개발이 안 되나 봐요. 개발이 안 되나 봐요가 아니고요. 네네. 개발이 이제부터 움찔거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예, 예. 이때 사신 건 지금 시청자님이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 예, 예. 이때 투자 금액,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돈이라는 게 있겠는데 일단 시청자님은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 여기 예. 들어가려면요. 아래쪽에 원효로 1가 지금 역세권 재개발 진행되고 있죠. 청파동 산 그 위에 또 청파동 1가 또 신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지금 얘네들 들어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4, 5억 정도 주고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예. 그 정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뭐 시청자님은 이때 2017년도에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 당시 3억 후반이면 전세 한 2억 중반 후반 정도 꼈다고 하면 1억 전후가 될 것 같거든요. 투자비가. 예, 예, 예. 지금은 4, 5억이에요.
예, 예. 같은 걸 들어가시려고 해도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만큼 차익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시청자님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궁극적인 목표인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예.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원효로 1가잖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행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되고 난다고 하면 이제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겠죠.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한이, 그러니까 세대 수를 늘리는 뭐 쪼개기라든가 모든 게 다 이제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게 돼서 재개발이라는 그 진행을 할 텐데 네네. 지금 그 들썩하는 걸로 인해서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아, 예. 다음 순서는 어디겠어요? 다음 순서. 저는 바로 글쎄요, 위쪽인 예. 청파동 3가 같아요. 아, 다음이요? 네, 다음이. 예,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은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소린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원효로 1가를 일단 기준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예, 예. 얘네들은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가 용산이 예전에 민간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다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용산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민간 이외에 다른 뭐 공공 재개발이 됐든 뭐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 됐든 네. 뭐 우리 시청자님도 너무 많잖아요. 여기 뭐 신속 통합 기획이 됐든 예, 역세권 재개발이 됐든 여기에 예. 모아타운이 됐든 뭐 이렇게 굉장히 앞에 이름은 다 다를지언정 다 재개발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까 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히나 서울 전 지역이 지금 개발의 붐이 일 텐데 용산 이쪽 같은 경우는요. 흔히 말해서 땅 까뒤집기라고 하죠. 엄청나게 개발 사업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당연히 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요거는 조금은 다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 그 대통령 집무실 쪽을 이 국방부 쪽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렇게 예. 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한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어차피 이제 이 한강로는 우리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뭐 땅값도 엄청나고 일단 기업화돼서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철길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오른쪽은 공원화가 되고 뭐 대통령 집무실 뭐 대통령 뭐 관저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철길 왼쪽으로 이 왼쪽 저 위에서부터 예, 예. 서계동, 청파동 뭐 특히나 청파동 3가 여기 청파동 1가 원효로 예, 이쪽 예. 내려서 뭐 용문동 이런 쪽으로 원효로 3가 4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 발전 자체가 좀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서울 그 용산 차량 그 철도 정비창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부터 용산은 좀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른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 예. 요거는 좀 더 내가 시간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가치를 내가 환원 받은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는 좀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좀 이원화의 어떤 투자주로 가자라고 판단을 하셔서 좀 더 가지고 계시면 아마도 괜찮은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이거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죠. 예, 예.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예, 예,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바탕으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내년 초에 결혼 예정이고요. 네, 그 남자친구랑은 부천시 역곡동 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네, 이제부터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자본금은 한 3억 정도고 네, 이 금액으로
이제 좀 대출을 받아서 역곡동 쪽에 20, 3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일단은 전세로 들어갈 것인지 네. 뭐 그 정도가 좀 고민이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역곡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나 아니면 부천 동부 센트레빌 3단지 아파트 네. 고민하고 있어요. 네,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네. 고민하고 계시는 지역이 이제 역곡에 있는 이편한 세상, 부천시 맞나요, 여기도? 네네네. 네. 대림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그리고 부천 동부 센트레빌 3단지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이 네. 두 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주택이 더 나을지 이게 투자 계획 한번 잘 세워보도록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먼저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네, 뭐 감사합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해서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은 후회 안 하실 텐데 네. 자, 제가 알토랑 같이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거기에 제가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드려야 되네, 그죠? 네. 일단 잘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직장이 네. 역곡 일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역곡 일대라고 하셨고 네.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금 보시는 건데 두 분 다 직장이 이쪽인 거세요? 네네네. 아, 두 분 다 사내 커플이세요? 사내 커플은 아닌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건 네. 감춰두고 그러면 부천 동부 센트레빌 3단지하고 네. 역곡 이편한 세상 1차를 보셨네요. 네. 일단 역하구의 접근성도 괜찮고 네. 그래서 출퇴근도 용이한 거고 그다음에 2000년도 중반대에 지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노후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네. 아주 신축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신혼 살림하면서 살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아파트임에는 분명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네. 주차 문제로다가 네.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생활. 근데 아파트 생활을 이렇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지금 지은 지 네. 한 15년 차 전후되는 요 아파트에 하면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예요. 네, 그죠. 역도 가깝고. 네. 그래서 요 아파트 두 가지를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이 아파트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아,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뭐 요 앞에 10년 차만 보더라도 네. 이제 10년 동안의 가격 변화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매가하고 음,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없. 그냥 붙어서 나란히 왔다는 애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세금 올라가지 않으면 매매가도 올라가지 않고 전세금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 준다는 건데 그거보다도 먼저는 뭐냐면 네. 사기에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뭐하고 네. 전세로 그냥 살기 편하다. 내 돈 올라갈까 떨어질까 걱정 안 하고 일단 사기에는 좀 그러니까 먹기에는 그렇고 내가 갖긴 그렇고 남 주긴 아깝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일단 4년 정도 살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네. 이제 좀 자녀 계획이 있어서 네. 서울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전세가요. 네. 전세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전세가. 역전세. 그렇죠. 전세가 엄청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제 가격 자체가. 네. 매매는 잠깐 보합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지금 네. 매매는 그냥 한없이 올라갔고 전세는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 전세 금액들이 또 차고 올라가 줘요. 네. 그래서 이 갭을 다시 또 줄이게 돼서 다시 또 갭 투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여파일 수도 있겠고 그동안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금을 못 올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4년 정도 뭉낀 집주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올해 7월부터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4년 동안 못 올렸던 거 한꺼번에 올려야지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집값도 서울 시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7년 정도 내리 올라오기만 상승하기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도 많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세 가격을 올리더라도 크게 뭐 거부감이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금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 여기 전세로 살고 있다? 어차피 남 전세금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전세 가격으로 들어가실 거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나은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금하고 매매가가 거의 붙어왔기 때문에 네. 크게 떨어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떨어질 걱정은 네, 네. 안 해도 되니까. 대신 크게 오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이 15년 차 아파트를 이렇게 편안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한 20, 30평 해서 우리 두 아파트 평균적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나옵니까?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 컨디션에 서울에서는 얘 2배 줘도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그렇더라고요. 상황이라서 음.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하고 전세가 상황이 붙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큰 저거는 없는데 네. 아까 이제 서울 쪽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러면 한 4, 5년 뒤에 서울로 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요 4, 5년 정도는 결혼하셔가지고 두 분이 신혼생활을 좀 누리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자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자녀가 미취학일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리 빨리 낳아도 5살 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두 분이 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동부 센트레빌과 이편한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형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돈을 좀 모으고 싶다. 네, 사실 그게 목적. 그게 더 목적이면 네. 직장이 이쪽이라고 하셨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네. 역곡역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네. 그 역곡역 이편한 세상 있죠. 네. 그 1차, 2차 이런 거 말고 이편한 세상. 맞아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일두 맨션이라고 있어요. 네, 네, 네. 요 일두 맨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300세대가 좀 넘어가는데 네. 용적률이 14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아마도 두 분이 사실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얘네보다 싸. 그 휴그린 말고 일두 맨션이라니까요. 일두 맨션이요. 네네. 제가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아파트 찍어드리지 않는데 신혼부부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얘네들 전세 금액이면 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여기 앞에 강의할 때 도시 기본 계획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용적률도 엄청 더 지금 현재 140%이기 때문에 네. 찾아먹을 용적률도 많아서 사업성도 괜찮은데 역세권 개발하고 묶인다라고 하면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거의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것 그래서 굳이 그리고 4, 5년 정도 살다가 네. 파셔서 서울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바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소장님이 강의하시는데 잠깐 들었는데, 네, 저는 원유로에 거기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정비 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좀 가능한 걸로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만 확실한 건지 한번 말씀 듣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제가 그대로 가져가야 할지 되팔아야 할지 제가 이게 조금 비싸게 사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가야 하는 게 낫겠나 그게 걱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신축인데 네. 임대 등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미구에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나요? 원효로 일가. 아, 원효로 일가,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이제 다세대 네, 주택을 네.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 바로 여쭤볼 건데요. 인사 네. 먼저 나눠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분은 청파동이고 이번 분은 또 원효로 일가시네. 네. 이웃이시네, 이웃. 근데 원효로 일가에 물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신 거라 그랬죠? 여보세요? 네, 네, 궁금한 거 그러면 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 너무 예, 비싸게 예. 해준 건 아닌지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이거 뭐 비싸게 줬다고 하는 말 듣는 순간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네요. 예. 얼마- 연말쯤.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연말쯤요. 그러면 2021년 12월에 네, 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준공된 거 사신 거예요? 아니, 안 됐습니다. 준공 안 된 신축? 네, 네. 네, 신축을 사신 거고. 얘네들 네. 요거 11월에 네. 11월 12일이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11월 네. 12일인가에 행위 제한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때 행위 제한 걸고 나서 이때 12월에 살려고 했으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죠? 현금 청산 당할지 안 당할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원효로 일가는 역세권 재개발인데 네. 권리산정 기준일이 네.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구역 지정일이에요. 예. 그죠? 구역 지정일인데 이렇게 보통 행위 제한 걸고 나서 통과되면 구역 지정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얘가 지금 만약에 이때가 완공이 됐다 그러면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네, 네. 이때 이제 뭐 그림 그리고 있을 거 땅 아직 뭐 명도 이제 할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선 네. 분양을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바랄 거는 구역 지정 되기 전에 준공 떨어져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죠. 네, 그래야 현금 청산 당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이거를 되팔려고 해도 예. 사람들이 붙지 않겠죠. 네. 지금 이게 걱정되는데, 네. 그죠?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셨지만, 네. 네, 그래서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좀 안심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 판단에는 어디까지나 제 판단입니다. 네. 제 판단에는 준공 떨어지고 나서 구역 지정, 그러니까 구역 지정 전에 준공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이때 하고. 분양을 했으면 12월에 분양을 했으면 보통 예. 투룸, 원룸 뭐 이런 다세대 빌라 한 5층 정도 규모의 이런 것들이 길어야 겨울 끼면 한 6개월 공사거든요. 네. 그러면 올 5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준공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아, 달인데 예. 다음 달 안에 구역 지정될까? 그러진 않을 거고. 네. 요거 그러면 매수를 작년 12월에 했다고 하면 네, 네. 투룸입니까? 예. 투룸이면 한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 줬겠네요. 한 7억 정도 주셨겠네. 네. 예. 그래요. 이 정도 줬으면 네. 비싸게 줬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불과 네. 한 1, 2년 전에 얘네들 반값이었잖아요. 예. 가격 자체가 반값이었거든요. 한 3억 네. 중반 후반, 뭐 4억 뭐 초반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먼저 들어가셨던 분을 그 가격에 사셨던 분은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 거고 네. 우리 시청자님은 이게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냥 예. 나는 더 진행이 되면 시간은 됐고 돈으로 요 시간을 메꾸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아, 예. 네. 왜냐하면 네. 좋아요. 7억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7억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네. 자, 추가 분담금 한 5억 잡자고요. 그렇게 나올까요?
아, 예, 그 정도. 정확한 예, 금액은 예.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 주변에 네. 대한 한 것들을 보면 한 5억 정도 잡는다고 해도 네, 12억이 되잖아요. 네, 여기가 원효로 1가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철길 넘어서 대각선 맞은편으로 용산 이편한 세상 보이시죠? 네, 얘네들이 신축 아파트도 아니에요. 네, 10년 넘은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 지금 20, 30평대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 저는 몰라요. 18억에서 네. 21억이에요. 이 그게 금액이 뭐 이 몇 금액이 평인데요? 이 금액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신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5년 내지 7년 뒤에 신축으로 들어간다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신축이에요. 그때 되면은 네. 여기 미군 부지라든가 한강로 굉장히 개발 많이 돼 있었을 거고 여기 네. 이제 용산의 공원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철도 정비 차량도 이제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에 있는 신축 용산의 알짜배기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개발 네.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임대도 같이 껴있기는 하겠지만 네, 용산 이편한 세상이 지금 현재 25평이 18억, 30평, 33평이 21억인데 우리 아파트 30평대 네. 내가 받는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 해도 뭐 12, 3억이면은 충분할 텐데 이때 되면 우리 아파트는 한 30억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차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싸게 주고 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빨리 준공 떨어져서 사업 진행이 잘 되자라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네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임대 사업은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은 지금 이제 그 혜택이 너무 많았었던 걸 혜택을 줄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혜택을 다시 또 늘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재개발 들어가면은 그 기간은 산업이 됩니까? 자동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소멸. 네. 그래서 예. 우리 저 시청자님이 어떤 뭐 페널티를 물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바탕으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세미나가 아니라 1:1 대면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직접 진행을 하실 거고요. 네, 장소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2번 출구 강남 8학원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부동산 상담이나 세미나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